자, 교재 64페이지에 23번 문제요. 여기는 이제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무권대리, 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표현대리. 이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다 합쳐서 우리는 무권대리라고 그러죠.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23번.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랬죠. 자, 을이 본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을이 본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없이 갑이 무권 대리인이 되겠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병과 무권 대리 행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행위를 이렇게 했다. 타당한 것은 했네요. 자, 1번. 병이 상당기한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잖아요. 이건 상대방의 채권권 행사예요. 상대방의 채권권 행사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 병이 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서나 불문하고 병은 본인에 대해서 채고할 수 있죠. 을에게 채고하는 겁니다. 을에게. 본인에게만 할 수 있어요. 갑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죠. 이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발신주의가 적용되죠. 추인이나 추인의 거절의 의사를 발송하지 않는 한때는 뭐로 온다?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죠. 간주. 그러면 거절로 간주되면 뭐예요? 무효로 확정된다. 이게 최고의 효과죠. 자, 1번에요. 최고한 경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더라도, 자,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기간 내에 발하지 않으면 뭐 됐어요? 무효로 확정되어 버렸잖아요. 무효 확정. 그러면 뭐예요? 이후에는 을은 추인 못하죠. 을은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을이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너는 추인해서 유효를 못 만들거든. 유효로 만들 수 없어. 그러므로 상대방 병은 이미 무효가 확정되었다. 이 거래가 무효가 확정됐으니까 나는 이행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했죠. 자, 그러면 본인이 추인했는데 갑한테 추인했잖아. 을이 갑한테. 갑에게 추인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모르는 병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추인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해서 유효가 확정되었다,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되었다라는 말 못하죠. 따라서 이때는 모르는 병은 철회를 할 수 있죠. 철회 가능입니다. 아직. 자,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일지라도 했죠. 그러면 병이 철회했다. 철회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해 거래 계약은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가 확정되어 버리죠. 철회하게 되면 무효 확정. 이게 되죠. 자,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 통보한 경우라면 이랬죠. 그럼 보세요. 철회를 먼저 해서 무효가 확정된 후,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갑이 추인했다는 사실, 이것을
병에게 통지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효가 되고 난 뒤에 추인했다 이 말이죠. 무효가 된 뒤에 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무효 확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따라서 무효가 확정됐으니까 당연히 병은 무효가 확정됐으니까 병과 갑 사이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따라서 서로 간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네요.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네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지문이 상당히 좀 고급 문제에 해당됩니다. 잘 이해를 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거나, 자, 우리는 본인의 추인에서요, 일부 추인이나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 병이 여기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없는 한, 이것은 할 수가 없죠. 안 된다. 따라서 그 추인은 무효죠. 따라서 답은 3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래 드린 거죠. 자, 4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무권 대리인이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한테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택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택일권이 상대방한테 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 내용은 첫 번째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거나 혹은 아니면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때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져야죠.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게 선택은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4번은 틀렸다. 5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갑은 무권 대리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서 5번에는요, 이 상대방과 무권 대리 사이의 법률 관계에 적용해야 요건이죠. 자, 이때 무권 대리인이 이 무과실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행위능력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행위능력자일 것. 이럴 때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진다. 자, 이 요건입니다.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요. 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죠. 즉, 무권 대리 당시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갑인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 무권 대리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병일 때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인 갑한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죠. 선의이고 무과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기 위한 요건은 행위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일 때 책임을 진다. 요 두 가지는 또 요건이다. 각각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 따라서 23번 문제는 꼭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5번 문제를 보시면 무권 대리 상대방에 대한 효과가 있었죠. 바로 이 4번 지문, 5번 지문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권리가 생기고 여기는 책임관계가 발생하고 의무 이행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선택 권리죠.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한테 생긴다. 보겠습니다. 1번. 악의 상대방도 상당한 기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의 효과는 무권 대리한테 있고 또 본인한테도 있죠. 본인한테는 최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양자에게는 철회권이 있죠. (1번) 여기는 최고권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권. 이때 상대방은 선악 불문이죠. 이때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옳다. 2번 상대방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본인이 발하지 아니한 때죠. 본인이 발하지 아니한 때 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발하지 아니한 때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발신주의가 지어낸다 이렇게 해요. 받지 않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상대방의 철회권이죠. 상대방의 철회권인데 이 철회권 행사의 요건은 반드시 철회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어야 합니다. 즉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는 상대방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추인할 때까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자에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한테 철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번. 옳은 질문이네요. 4번.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옳다. 5번. 상대방의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후 본인은 추인하지 못한다. 그렇죠. 철회를 행사하면 본인에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무효로 확정되어 버리죠. 이렇게. 무효가 확정되니까 더 이상 유효를 못 만든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철회한 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죠. 이미 이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5번도 옳다. 자, 25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례 문제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뭐 유사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예요. 뭐 3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1번 문제.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자, 본인은 그러면 여기 갑이 되겠죠. 대리권도 받지 않고 을이 했으니까 무권 대리는 을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무권 대리는 을.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했어요. 그 다음 병과 대리행위를 했죠. 이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본인 갑의 소유 토지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틀린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을이 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그러면 갑이 사망함으로써 무권 대리인이 상속인이었다.
그래서 본인을 상속했다면 본인의 소유권도 상속받았을 것이고 추인권도 상속받았을 것이고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았을 거예요. 상속의 대상이. 자, 그러면 병에 대하여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이 대리행위와 을이 팔겠다고 한 이 대리행위와 모순되지 않으니까 추인권 행사는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절권 행사는 서로 모순되죠. 모순되니까 시인 측에 반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 뭐라 하냐면 금반원에 반한다. 이렇게 파할 수 있죠. 위반. 따라서 결과적으로 추인 거절권 행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추인권 행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추인권 행사를 인정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병의 소유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취지는 바로 모순행위 신성실 원칙에 반하고 금반원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바로 1번이네요. 1번. 자, 그 다음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본인의 추인권 행사 저기에 추인권은 형성권이면서 행사는 추인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하는 것이죠. 단독 행위. 그러면 행사하는 모습은 추인권 행사에서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면 되죠. 단독 행위는 의사 표시하는 거니까 의사 표시 한 개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형성권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즉 추인권을 행사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은 누구냐? 여기는 병이 상대방일 것이고 병과 거래한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다 한 것이죠. 이게 상대방.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병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본인이 이렇게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병에게 도달하면 추인 효력이 소급해서 계약할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되어 버리죠. 되죠. 자, 2번이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다.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인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기소한다. 그렇죠. 추인은 당연히요. 무효이기 때문에 나 유효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알고 해야겠죠. 알고서. 여기에 추인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의사표시할 때는 반드시 알면서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자,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거죠. 이렇게. 추인 의사표시 이렇게 한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병이 모르는 경우가 있죠. 병이 모르고 있는 동안은 모른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추인한 사실을 가지고 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 알아두셔야겠죠. 4번. 따라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4번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그러면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뭐예요? 제한능 여자죠. 제한능 여자다. 이런 상태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추인 거절하면 여기에 있는 병의 손실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러면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이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선택은 병이 선택해서 상대방 선택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다만 이때 이 무권대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경우라겠죠? 을이 행위능력자일 때만 책임진다 했죠. 행위능력자일 때만 책임지니까 제한능력자라고 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자, 이게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 을이다 했으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그것이 5번입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면 이제 협의 무권대리를 쭉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볼까요? 표현대로 넘어가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죠. 자, 기본적으로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이고요. 다만 유권대리처럼 취급하는 거죠. 처럼 취급해요.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유권대리처럼 취급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죠. 상대방, 신뢰한 상대방을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따라서 이 상대방은 거래행위에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이 사람만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죠. 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죠. 대리권은 없음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된다? 아니죠. 아니 이유는 뭐예요? 1번은 틀렸다. 무권대리다 했잖아요. 그렇죠?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유권대리를 주장할 때는 그 안에는 무권대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 자, 이거는 126조의 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이때 이 기본대리권은 종류 불문하죠. 그리고 월권대리행위를 해야죠. 월권대리행위. 월권대리행위 당시에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126조 갖추었다. 자, 기본대리권은 제한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 기본대리권과 월권대리 사이, 월권, 이 두 개는 동종, 이종, 불문이죠. 따라서 이종이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2번은 같은 종류에 관한 것이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포함한다. 자, 복대리 제도에는요, 이 복대리 제도는 유권대리든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모두 적용합니다. 모두 적용돼요.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4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이게 바로 125조죠. 125조 표현대리입니다. 여기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수요라는 것은 수권행위죠. 대리권 수요. 수권행위 했다고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자, 이때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것은 관념의 통지로서 종류 불문이죠.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죠. 무제한입니다.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기냐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했죠.
자, 4번에요. 거기에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통지하는 방법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했어요. 묵인하는 것까지도 인정한다. 자기 명의를 막 사용하고 다니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5번. 따라서 4번은 틀렸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은 129조에 있는 것이죠. 대리권 수요. 자, 여기는 대리권이 존재했다. 존재하다가 그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대리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대리행위 당시에는, 이 행위 당시에는 소멸하고 있었다. 이 행위 당시에 상대방은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사실, 그럼 대리권이 없는 상태죠.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겠죠. 자, 그래서 5번에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행위. 이 129조에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하는데 소멸한 대리권에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존재했던 대리권이 넘는 행위였다. 넘은 경우 이래 되면 129조와 126조의 경합 문제가 생겨요. 이때 우리 판례는 129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126조를 적용해서 해결합니다. 126조를 적용해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여기 되겠죠. 34번에요.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강행법규 위반 행위 자체가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 상태죠. 따라서 이것은 유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라는 게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죠.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권대리처럼 취급할 뿐이지 여전히 그 성격은 무권대리다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조의 표현대리는 35번 문제 있습니다. 35번 문제. 거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5번 보시죠. 자, 35번에 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범위. 여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범위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25조의 요건에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권 수요라는 것은 이미 수권행위고 수권행위를 했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 수권행위 했다고 표시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수권행위가 있는 영역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수권행위가 있는 영역은 임의 대리밖에 없죠. 법정 대리에서는 인정될 성질이 못 된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5번에요. 125조는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 하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7번 126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거기에 2번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33번 문제에서 우리 봤죠. 이렇게 126조의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대리인에게 존재해야 되고 월권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이 이종에도 관계없고 이 행위 당시에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믿을 만한 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의미하죠.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우리 판례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렇게 했죠.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 37번 옳지 않은 거 됐죠. 2번에 대리권을 초과한 표현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표가 없죠. 이종이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둬야 합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겠죠. 자, 다른 것은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40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자, 갑은 자기 X토지의 소유권을 여기에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와라. 담보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자, 이러면 이미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 을은 병과 당의 토지를, X토지를 매매 계약을 해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담보권에서도 돈을 빌려오라고 했지. 여기에 매매하라고 한 적은 없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민법 126조가 적용되는 사례다. 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니까. 이게 기본 대리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월권 대리행위죠? 따라서 여기에서 상대방이 이 월권 대리행위 당시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되면 126조에서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청구하면 갑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고 대금 지급받을 채권이 발생하겠죠. 이전 의무. 이렇게 되겠죠. 청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을은 표현대리가 성립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해야 되죠? 병이 주장해야 돼요. 자, 1번, 표현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병,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어도, 자, 여기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받는 관계가 여기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죠. 얘는 대금을 지급하고 얘는 소유권 넘겨주고 이런 관계죠. 따라서 과실상계는 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과실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원래 보통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해야 되죠. 철회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 한해서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4번, X토지에 토지거래하고요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매매 계약에 허가받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죠. 불허가 처분했다든가 하면 확정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에 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5번.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때는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죠. 자, 이게는 어떤 의미냐면 표현대리도 역시 대리제도죠. 표현대리도 대리제도다. 그럼 대리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현명이 있어야만 표현대리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게 한 다음에 팔았다 해버리면 여기에 현명을 하지 않게 되죠. 얘가 현명을 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계약은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면 표현대리도 여기는 적용될 수가 없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